자, 그러면은 비봉 국관성 전 회장님이 첫 번째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잠깐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국관성 전 회장님은 역사 깊은 울산 로타리 클럽 소속이십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클럽 제45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2018년부터 19년도 지역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로타리 지식연수위원으로 로타리에 대한 아주 폭넓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 오늘 참석해 주신 신입회원님들한테 로타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로타리의 기초식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비봉 국관동입니다. 저는 98년도에 울산 클럽에 입회를 해서 지금 한 23년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산에 이렇게 와 보니까 낯이 많이 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 19년도 양산 클럽에 그 한당 총재님 하실 때 제가 지역 대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뭐 매당 그 회장님도 그렇고 뭐 유당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난이거를 많아서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제가 오늘 꼭지를 준비한 게 한 98꼭지 정도 되는데요. 다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 됩니다. 로타리 재단 빼고. 그러나 오늘 간략하게 40분으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는데 뭐 신입회원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같이 로타리를 이렇게 무엇인가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로타리란 무엇인가, 로타리 클럽, 그다음에 로타리 지구, 국제 로타리. 아마 로타리란 무엇인가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타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봉사단체죠. 봉사단체. 로타리는 뭐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게 그 불교에서 쓰는 그 범준처럼 이렇게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의가 1977년 77년도 하나의 정의입니다. 로타리는 인도적 봉사에 힘쓰며 직업인들은 인도적 기준을 지켜나도록 장려하고 세계 친선과 평화의 방식에 기할 것을 지향하는 실업인과 전문 지식인이 세계적으로 결합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로타리는 직업인이어만 됩니다. 그게 뭐 직업인은 귀천이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직업이 없으면 로타리 입회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로타리가 다른 거하고 다른가, 아니면 로타리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 그러면 로타리는 다른 단체와 달리 한 달에 2번 이상씩 모여서 해야 되는가? 이전에는 한 달에 4번 모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뭘 하는가?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모임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올해 2021년도, 22년도 하나의 테마죠. Serve to Change Lives. 이분이 이제 세칼 메타 인도 분이시죠. 그 구루 사진인데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다. 이렇게 되겠죠. 한국 로타리에서는 번역을 우리 그 승복 이성전 총재께서는 지구 테마로 이루자 작지만 큰 봉사. 앞에도 서브가 들어가고 여기도 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기 전에 왜 로타리가 늘 알아야 되는가? 그 처음에 발생 배경이 무엇인가? 왜 로타리를 처음에 만들 때 이념 내지는
철학이 무엇인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역사라는 말을 대신에 오랜 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과 미래라는 말은 굉장히 상충적인 의미죠. 그러나 오래된 것으로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논어에 보면 원고지시랑 똑같이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제가 로타리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안 라이들이 2017년, 18년도 테마의 아라의 회장이셨는데요. 이분은 로타리, 메이킹 어 디퍼런스. 이 콜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퀄스하고 똑같죠. 로타리라는 것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다름을 만드는 것이다. 처음부터 출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difference but harmony,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노래의 그 자로편에 나오는 거죠. 군자 화이부동이라고. 소인 부이화동 아니죠. 동이불화 이게 뭐 소인이 하는 거랍니다. 이 다른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이 다양성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우리 특히 로타리는 이 다양성의 집합체죠. 직업도 각기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자체가 다 다른 사람께 보였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가장 조직이 빨리 가려면은 동이 우선이면은 빨리 가겠죠. 일사불란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하면은 아주 조직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바이브동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평등입니다. 이퀄리티입니다. 평등하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수평적인 관계에만 이 바이브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 배려, 톨러런스죠. 프랑스의 그 톨레랑스죠. 이러한 어떤 포용력이 없으면 절대 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내하고 가치관이 다른데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만이 네 번째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심바이오시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그렇지만 우리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인간만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구는 다 같이 살고 공존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생태학자인 최대천 교수는 늘 그런 말을 하죠. 생태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호모 심비쿠스, 공존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기에 그 핵심적인 단어가 이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타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making a difference, 다름을 만드는 곳인데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분은 2018, 19년도 바라의 회장이셨던 메리 레신이십니다. 이분은 카리브해의 아주 조그만 섬나라의 IT 출신 사람. 굉장히 이분 때 제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연설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RI 테마를 BD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인스파이어는 감화를 주다, 영감을 주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정관사 덕가 붙으면 이 인스피레이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화를 주는 사람이 되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자. 왜? 누가?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영감을 주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로타리에서는 이걸 세상의 감동을이라고 굉장히 큰 폭넓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장님의, 아라의 회장님의 이 내용을 들어보면 로타리는 다름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영감을 주는 사람, 감화를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화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한다, 또는 그렇게 변화하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왜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봉사만 해가지고 되는 건지. 지금 그 로타리에서 가장 추구한 그 자칫하면 클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그죠? 어떤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몸봉사가 됐든 아니면 물질봉사가 됐든지 어느 좀 우리보다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돕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로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타리를 창시하신 그 폴 펄시 해리스입니다. 이분이 1868년생이신데요. 이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미국 정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00km. 여러분들이 봐셔야 될 게 여기입니다. 일리노이스가 시카고가 있는 곳이죠. 시카고는 한 여기쯤 있습니다. 이 미시간 호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스콘신주가 여기 북쪽에 여기 있고요. 아이오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버몬트가 여기 있고, 이것저것 여기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여기 위스콘신 레신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기는 어디에서 자라냐면 이 볼몬트에서 웰링포르라는 그곳에서 자라는데 이분 어머니가 약사였습니다. 근데 5살 때 이 집이 그 파산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폴 해리스가 1868년생이신데요. 이분이 이 그 위스콘신 레신을 떠나서 자기 외할머니가 있는 이 볼몬트로 이사를 합니다.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볼몬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1831년인가 그럽니다. 1871년인가 81년. 볼몬트 대학에 들어가다가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한 다음에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갑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지금도 뭐 아이비리그 중에 상위권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에 잘 다니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을 또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폴 해리스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상류층 내지는 있는 사람으로서 로타리를 창시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을 그만두고 굉장히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일찍이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오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아이오와는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주입니다. 여기에서 아이오와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조수를 하다가 아이오와의 독과대학에 들어갑니다. 독과대학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분이 졸업한 다음에는 어디를 가느냐? 여기 있습니다. 85년 프린스턴 대학가 됐죠. 버몬트 대학 들어갔죠. 이 다양한 또 직업을 택합니다. 이 영국 자전거 여행을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자전거 여행을 2번이나 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에 신문기자, 샌프란시스코, 덴버, 아까 콜로라도주 있죠? 여기입니다. 미국의 전역을 다 다닙니다. 이분이 거의 콜로라도, 콜로라도 여기 그러면서 신문기자는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 직원도 덴버에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대리석 판매원, 마블이라고 하는데 대리석 판매원도 하고 과일농장, 배우, 카우보이 생활을 1896년까지 버몬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지만 이렇게 한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 91년 한 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97년인데요. 이때는 시카고는 굉장히 마약, 갱, 섹스, 도박 모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로 계속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거든요. 이때가.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곳이 있던 아이오와나 벌몬트 이런 데는 굉장히 촌이죠. 그리고 도시로 막 갈 때입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시카고로 이주를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좁은 땅덩이에서도 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번에 친구를 못 사귀고 친구를 못 사귄다는 얘기는 속 깊은 친구를 못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이 어떤 고민을 하냐, 이게 그 뒤에 이 그림은 그 뒤에 그 볼몬트 2년 다니다만 볼몬트 대학에서 1933년도에 명예 법학 박사를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폴 해리스는 PhD를 뒤에 붙입니다. 물론 명예니까 H를 어를 빼고 그냥 PhD를 붙이는데요. 이때가 이제 그 명예 박사학위 받는 이게 이제 그분의 부인입니다. 이 자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만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1936년, 37년도 이게 로타리 클럽, 시카고 클럽을 만드는데 시카고 클럽에서 36년, 37년도에 칼렌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칼렌더가 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교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 보이는데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벌몬트에서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벌몬트에서 명예박사를 1933년도에 받았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농촌이나 작은 마을을 떠나서 시카고에 정착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한데 모으면 어떨까? 그들도 나처럼 고향의 푸근한 인심이 목말라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 그래서 이제 시카고 로타리 클럽을 만듭니다. 이건 D1 클럽이라고 합니다. 1905년도. 그래서 이분입니다. 우리는 그 폴 해리스만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로타리가 탄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베스타 슐레입니다. 이분이 가장 절친입니다. 이분은 18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폴 해리스보다 2살 아래입니다. 굉장히 절친이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다니면서 아까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부터 이러한 고민을 해서 결국에 1905년도에 이제 그 친구들, 이 사람은 나중에 5번째인데,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2번째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이 폴 해리스고요. 이분이 아까 했던 실베스타 슐레입니다. 이분이 구스타프 로어라는 처음 모임했던 장소에 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하람 슈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로타리 얼마 안 하다가 그냥 떠나고 맙니다. 이 사람도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은 시카고 클럽에 3번밖에 출석을 안 했다. 그리고 15년 후에 로타리를 탈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폴 해리스하고 실베타하고 둘이서 시카고 클럽을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헤리더 그라스라고 이 사람이 로타리 노래를 만든 겁니다. 이전에 로타리 그 시카고 클럽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의견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기 다른 직업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다른 친교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해리 더글라스입니다. 해리 더글라스에 나와서 우리 노래하자. 해가지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타리 노래가 시작된, 로타리 모임에 가면 로타리 노래를 왜 부르냐면 결국에 그게 아까 있잖아. 어떤 의견 충돌이 됐을 때 중지하는 의미에서 로타리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유나이트 빌딩 715에서 1905년 2월 23일 날 아까 얘기했던 구스타프 로어, 실베스타 슐레, 하렘 소라이 이 4사람이서, 이 사람이 이제 초청이 된 거죠. 이 사람 너희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밥 먹자. 초기 로타리 목표는 형들이 비즈니스 이익 증진. 우리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가 도우면서 살자. 그 다음에 친목도모, 친교클럽. 이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에 아까 했던 해리 러글스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빌 젠센이라고, 윌리엄 젠센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 3분은 이 5번째고 6번째, 7번째인데 결국에 이 5번째, 6번째, 7번째, 그 다음에 실베스타 슐레, 그 다음에 폴 해리스, 이 5사람이 주축이 돼서 시카고 클럽을 끌어갑니다.
근데 2005년도 초기까지는 회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1923년도에 로타리 명칭을 확정하고 회장, 총무, 그 다음에 지금 뭐 전화가 없을 때는 전신 담당 이런 사람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초대 회장은 당연히 그 폴 헬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그 친구인 실베스타 슈엘레가 초대 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2007년도, 2008년도 3대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총무는 이 사람이 합니다. 헤리 롤러스하고 통신 담당은 빈 젠센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갖췄죠. 그래서 10월 달에 회원명부에 보니까 정회원 19명, 명의회원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초기 목표는 1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얘기지만 비드 인스피레이션 정말로 그 뭔가 이렇게 그 창의적인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도널드 카터입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하면 뭐 이 새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민적 어떤 금지를 높이는, 충성심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우리 그 로타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넘어가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 첫 봉사 사업을 합니다. 첫 봉사 사업이 이제 2007년도 아까 얘기했지만 3대 회장인 폴 해리스가 회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클럽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1907년, 8년 폴 해리스가 회장할 때가 자료가 제일 많이 남았고요. 제가 왜 이런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로타리는 처음부터 이분들이 할 때부터 철학적인 사고가 확실했습니다. 그게 그 뿌리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 나라야 로타리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잊어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있는 가치가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고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할 때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게 1905년 10월 달에 명부입니다. 그때 당시 명부입니다. 19명입니다. 포레스. 요 표시된 것은 액티브 멤버,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고 나머지는 아까 했던 뭐 이게 쇼레이 같은 사람도 없고 네, 이게 19명 초기 멤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폴 해리스고요. 이분이 아까 그 실베스타와 같이 모습이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처음으로 봉사사업, 아까 그 도널드 카터라는 분이 나타나서 사회에 뭔가를 의미 있는 얘기를 해보자 했을 때에 세 목표 중에 세 가지가 추가돼서 처음으로 했던 시카고 거리에 공중전화입니다. 지금 그 공중 화장실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골목이라 이럴 때는 뒷골목도 아니에요. 계속 번화가입니다.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이게 배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남자 화장실, 여기는 장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1905년도에 첫 시카고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건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초기 그 헌장입니다. 우리도 로타리 클럽이 신생 클럽이 되면은 로타리 헌장을 봤는데 여기 헌장이 왔습니다. 여기는 주 뭐 4명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여기는 비드 어떻게 했냐 아니면 인바이 누가 최서 나중에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 밑에 이렇게 그 글자 쓴 걸 읽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수정할 것이나 아니면 오케이 되든지 내한테 다시 보내라. 아까 그 통신 전산 담당자한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분이 폴 해리스가 회장할 때 이분이 폴 해리스고요. 총무, 뭐 재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그 뭐라고 할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분들 모습입니다. 여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서 로타리가 이때쯤 되면 회원 수가 2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죠.
그 2007년도 8년도쯤 되면 다른 또 미국의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그 로타리가 창설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시카고 클럽의 로타리를 초기 멤버들, 중요한 멤버들입니다. 여기 폴 해리스가 있고요. 아까 실베스터가 있고, 아까 러글스 노래 만드는 사람, 이게 윌리엄 젠센 여기 있고요. 화이트 있죠. 여기 5번째, 6번째, 7번째 회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자기 클럽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회원 명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여성이 말입니다. 1989년도에 여성 회원들이 규정심의위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여성 회원들이 입회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위멘 오브 더 로타리 클럽 오브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클럽 내에 여성 회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21년도 5월 24일 날 창립을 했고요. 헌장을 받은 게 2023년 5월 22일입니다. 여성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클럽은 초기부터 혼성 클럽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굉장히 어떤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게 이제 주의 모습인데요. 이게 오찬 모습이죠. 오찬 모습인데 여기 폴 해리스가 계시고 이분들은 뭐래요? 여기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이 사진을 발견하고 저는 이분들이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걸 발견함으로써 제가 이게 여성위원들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여기는 안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관을 바꿔서 세칙을 바꿉니다. 여성위원들을 하기 위해서 21년도에. 그래서 여성위원들이 로타리에 일찍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여기까지 해서 폴 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국제 로타리가 어떻게 출발하고 한국 로타리는 어떻게 태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처럼 시카고 클럽이 1905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1907년도를 기억해 주시면 이때가 시카고 클럽의 회장이었던 폴 해리스가 회장이었습니다. 이 여러 회장할 때 샌프란시스코 해서 이미 1907년도에는 510명이나 됩니다. 전 미국에. 그래서 1910년도에 로타리 클럽 전미연합회의가 결성되고 여기서 로타리 방향, 지금은 로타리 목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브젝트가 이제 여기에서 그리고 초대 회장은 폴 해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에 캐나다 클럽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요게 뭐냐면 로타리 컨벤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 대회가 되겠죠. 전미 1910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원더웨이 투 시카고로 가자. 시카고에서 제1회 폴 해리스가 회장이기 때문에 전미연합회 컨벤션에 가기 위해서 이 로타리안들이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912년 13년쯤 되면 전 세계에 50개 클럽, 그 다음에 5,000명 정도 로타리안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게 이제 1921년도, 22년도에 아까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명칭 국제 로타리 인터내셔널을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장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한국 로타리 태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경 로타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알 수가 모릅니다. 1920년 우리로 와서는 정말로 일제 강점기 때죠. 일제 강점기 때 이 동경 로타리 클럽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제가 미선 연예가 만들어요. 일본말로 쌀민자에서 유산자 써서 이분이 뭐였냐면 일본에서 선진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 끝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요네야마입니다. 요네야마가 2년인가 근무를 마치고 미국 근무를 마치고 다시 일본에 돌아왔는데 그때 미국에 있던 지인이 동경에 로타리 클럽을 만들어봐라 해서 시작한 게 2020년도에 동경 로타리 클럽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아시아에서 처음은 아니고 아시아에서 처음 만든 것은 태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굉장히 빨리 되고요. 그래서 우리 클럽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 2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경성 로타리, 부산 로타리, 평양 로타리, 대구 클럽 이런 것들이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일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클럽이었습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48년도에 그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 경성 클럽이 서울 클럽이 되고 부산 클럽은 부산 클럽, 대구 클럽은 대구 클럽, 한양 클럽 이렇게 해서 그 남부산. 이 64년도에 이제 그 울산 클럽이 이 부산 로타리 클럽이 스폰서해가지고 여기도 지인이 전화해가지고 만나다 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울산 로타리 클럽이고 울산 로타리 클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든 클럽들이 저 진주까지 전부 경상남도 전체에 울산 클럽이 전부 이렇게 물론 뭐 스폰서는 다른 클럽들이 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고 1986년도에 아까 100만 클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 회원들이 그 스트라이크를 느낍니다. 왜 우리는 우리만의 로타리를 할 수 없나? 그래가지고 규정심의회는 의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관, 세칙 이런 것들을 선보는 것입니다. 정관, 세칙은 아니고요. 규정심의회에서 여성 회원들이 가입 정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타리 한 120만 명이 아직도 안 됩니다. 문을 많이 개방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타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초기 로타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물론 봉사단체로서 라이온스보다 2년인가 3년인가 빠르고요. JC보다 빠르고 제일 먼저 봉사단체로 출범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로타리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리스토어 유니티.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타리 본질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봉사의 주체는 로타리안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로타리 클럽은 로타리안에게 봉사를 제공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클럽이 단체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본질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로타리안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클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클럽에 뭐 회비 내고 봉사금 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타리안이 클럽 봉사나 직업 봉사, 사회 봉사, 국제 봉사를 위해서 물론 이게 돼야 이게 참 단계적으로 되겠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운동이 로타리라고 한 것입니다.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옛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뭘 고민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로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타리 목적 여기 되는데요. 이 클럽에도 로타리 목적은 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범위를 넓힌다. 두 번째, 도덕적 수준을 높인다. 사회생활 봉사 예산, 국제간의 친선, 친목, 모델시 발전, 청소년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클럽 봉사, 직업 봉사, 사회 봉사, 국제 봉사, 청소년 봉사가 나오는데, 이게 4대 봉사라고 합니다. 처음에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위원회가 이 네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클럽 봉사, 직업 봉사, 사회 봉사. 클럽 봉사에서 이제 회원도 나오고 홍보도 갈라지고요. 중요하니까. 로타리 재단이 국제 봉사에 떨어져 나오고 모든 봉사를 합쳐서 한 게 로타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봉사위원회, 로타리 프로젝트위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 표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아의 봉사입니다. 서비스 오브 셀프인데요. 이거 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굳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 문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히려 조금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비스 오브 셀프입니다. 뭐 잘하는 대로 봉사죠. 어부는 원문보다 더 위에 뭐 이런 거죠. 셀프, 이 셀프는 뭐 자기 자신 뭐 이런 얘기겠죠.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게 이제 우리말은 아니죠. 초하니까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봉사라는 것인데요. 목표가 이 셀프를 보면 영어에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는 이 셀프를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할 수 있는 이익을 뛰어넘는 그러한 봉사를 하자는 게 로타리 뭡니까 그 모토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요거를 그러니까 조화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클럽,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청소년 봉사를 이렇게 순회적으로 이것들이 완성돼야만이 내가 그 자신에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버릴 수, 자기의 이익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회를 하면서 주회에서 이러한 영감도 얻고 주회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의해 나가고 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는 것이 로타리의 가장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타리 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아담 스웰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31년도에 시카고 클럽에 회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직업봉사, 그러니까 로타리는 다른 단체하고 다른 게 처음부터 아예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직업봉사에 대한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설정한 곳입니다. 이게 자기 직업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른 단체는 이런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봤지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 클럽의 1931년도 2년도에 직업봉사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교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베이시스가 종교가 이제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것이 vocation이라는 것이 calling 그러니까 God callings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업이라는 게 소명의식을 갖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이 줬다는 거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뭐 뒷받침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캔들이 뭐 그런 얘기가 됐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직업봉사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국제대회에 가서 한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One Profit Who Serves Best죠. 그러니까 자기 동료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이게 제가 빠졌습니다. 이 most가 빠졌네요. On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 이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most,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까 초화의 봉사 개념하고 비슷하죠. 다른 사람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직업의 윤리적인 것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초기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시카고 클럽의 식당에 프레스코아처럼 이런 데 식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건 로타리 클럽 시카고라고 되겠죠. 파운데이드 1905년 2월 13일날에 했다는 거고 여기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프로피트 모스트 서비스 이제 여권 시장이 되면서 힐을 왜 남자로 하냐. 그래서 이제 원으로 바꾼다고 해야죠. 이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서비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로타리 아니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금지가 높은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I am a proud member.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로타리 안수는 이 로타리를 통해서 최애적인 나의 것을 지금 우리 회장님과 아이 회장께서 테마로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봉사로 삶의 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우리 인스파이어 남에게 영감을 주고 내가 감화를 시키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타리가 추구하는 로타리 액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리 그럼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는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